대북 제재에 맞서서 북한이 또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의 지상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어제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귀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북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이신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왔는데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지상 분출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실험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분출 시험이다고 얘기한다면은 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그 분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엔진을 작동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출의 이 압력을 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상 분출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로켓이 예를 들면 이제 3단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1단 차원에서 이제 지상에서 먼저 분출 시험 자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 3단으로 해서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의미를 가진 것은 뭐 이것은 지상 분출 시험은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ICBM 소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이런 그 분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제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소위 그 ICB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조금 전 화면에 나갔던 사진이 그 오늘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그 사진이었죠. 바로 그렇죠. 예. 신형 미사일이라면은 어떤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제 신형 미사일 지난 작년에도 그 당 창건 기념일에 10월 10일에 이걸 이제 그 과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KN-08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N 그 개량형이 또 KN-14이라고 사실 있습니다. KN-14. 예, 14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ICBM에 준하는 그런 그 미사일의 어떤 그 역량, 그 실질적인 그 미사일을 선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이번에는 보다 더 그 강력한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의 어떤 것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조금 전에 사진 지금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장면을 일부러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또 이례적으로 서서히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또 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대화라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을 순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대화와 관련된 어떤 그 소위 그 박연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박연 취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 수단이 바로 뭐냐면은 강력한 그 미사일이다. 미사일도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자기들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해나가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미국을 움직인다는 것은 즉 한반도에 있어서 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미국의 그 변화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평화협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소위 그 ICBM에 준하는 자기들은 그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들의 위협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시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대한 응답인지 모르지만 이제 미 국방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국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배치 논의 지금 어떤 진행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 당국 차원에서 이것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 사드 자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ICBM에 준하는 지금 그 미사일을 개발해 있고 그 ICBM 자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위협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드는 바로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중국과는 상관없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북한의 그 핵 미사일과 그런 위협에 어떤 의미에서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뭐 중국이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 손 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소위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또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지만 그 사드 배치는 중국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반대가 계속 있는데 이 어떤 우리 한미 간의 협상이라든가 논의에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죠. 이제 이게 사드 배치의 직접적인 것은 이제 북한의 그 소위 미사일 거기에다가 앞으로 저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위력한 나름대로의 그 위협에 맞서서 대항하는 어떤 그런 그 방어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 어떤 의미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가 뭔가 완화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비록 여기에서 그 반대한다 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안보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그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또 일본, 우리 한국 함께 해서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위협을 완화해가는 소위 해결해가는 그 단계가 보인다면은 네. 또 다른 어떤 그 선택이 있을 수는 사실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 사드 배치 자체는 아마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배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네. 그 어제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서 왔다. 귀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집단 탈출인지. 사실 저도 이 그 속보를 사실 보고 상당히 예. 그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를 좀 하긴 했습니다. 북한이 소위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사실 강하게 지금 예.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도 또 그 대한민국 역시 대북 그 제재 방침도 자체도 그 굉장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일차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동남아에 있어서 많은 그 북한 식당 그것을 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직격탄을 그 맞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북한은 말이죠. 이런 것을 해외에 내보냈을 때는 일정한 할당량이 사실 있습니다. 소위 뭐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식당에서는 어떤 규모니까 매달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그 평양에 그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그 할당량이 사실 있는데 과연 그 각 그 식당들이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까? 영업이 만약에 채울 수 어려워지니까.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것의 여파 자체가 아마 최초로 이런 집단 탈북 북한을 귀순. 탈북해서 네. 나름대로 한국으로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집단으로 온 경우 예전에 김만철 씨인가요? 이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는 없었죠. 근데 집단탈 예. 물론 이제 해안을 통해서 그 김만철 씨 같은 그런 형태도 예. 사실 있는 것 같고 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든 작든 한 조직 속에 있는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원 자체가 나머지 그 12명의 그 지도원들을 나름대로 참 지도원들이라는 그 공무원들을 데리고 함께 했다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평양 당국의 그 너무 지나친 네. 그런 할당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소위 그 지도원에 대한 문책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문책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네. 동시에 아마 그 송환될 위기에 또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송환될 바에는 차라리 예.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귀순하는 것이 저희 좋겠다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지금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귀순을 하게 된 동기가 한국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보통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종업원들 보면 그 북한 내에서도 좀 상류층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뭐 해외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그 재원들은 그야말로 혜택 받은 그런 그 집안의 애들이라고 볼 수는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거기에서는 이제 선망의 어떤 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번에 그런 그 인재들이 나름대로 그 탈북을 결심을 해서 귀순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고 북한 사회에 있어서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런 그 아주 그 한정되고 희귀한 그런 어떤 그 직책이다 보니까 소위 그 나름대로 그 파워 있는 이런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써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자꾸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이 응모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그 경쟁을 뚫고 온 그런 재원으로 사실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귀순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북한에서 충격이고 우리한테도 나름대로 이 대북 제재 이후에 제재의 어떤 그런 그 결과로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의 그 영업 타격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였죠? 아니 이제 북한도 이제 가급적 우리가 조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권고할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그 이제 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북한 식당이라든가 그것을 그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죠. 사실 그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이런 대북 제재 상황에서 그것을 상당히 그 자제했을 가능성이 사실 큰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뭐 이제까지 한 100여 곳에서 한 130여 곳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그것이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그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도 역시도 한국의 관광객들 혹은 그 한국 이게 중국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그 식당으로서 많이 성업 중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이 일시에 사실을 발을 끊는 그런 상황이 사실 오다 보니까 그만큼 북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타격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저도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이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5시에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건 좀 이례적. 어제 질문에서도 기자 질문에서도 그런 게 나왔단 말입니다.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북 제재 상황에 있어서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영향도 없고 뭐 있으나 마나 하는 정도의 그런 그 얘기가 있을 사실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제재의 어떤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입어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 탈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북한의 그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 변화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사실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한 측면도 사실 있겠죠. 자,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북한이 이제 다른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이 제재를 한다든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거나 어제 이제 정부의 발표는 북한한테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또 어떤 뭐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좀 대량 탈북이 있었던 거죠. 뭐 그때의 대량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서 이 탈북하는 탈북시키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역시도 우리 그 소위 이제 북한이 남조선 당국 자체가 기획해서 유인해 가지고 탈북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북한의 어떤 소위 우리 뭐 그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정보 당국에서 유인해 가지고 기획해서 탈북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강한 어떤 그 비난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남 보복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 관련 최근 동향 정영태 박사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